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6월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금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지사직에 누가 도전할 것이냐. 민주당 당내 의원들이 줄줄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데 최대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에는 선뜻 나서는 후보가 없어서 또 구인난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오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장 출마 고민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계속 기사로는 나오는데요. 출마 선언을 안 한다 그런 얘기가 또 들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출마 여부를 두고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고민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망설이시는 겁니까? 이전에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혔던 박영선 의원도 그렇고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 지금 근데 출마 선언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망설이는 이유가 뭡니까? 크게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대선 때 패배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정치적 상황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의 전체적인 어떤 혁신의 방향, 거기에 걸맞는 후보, 이런 부분도 또 고민이 되겠죠. 아마 두 분도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예. 역시도 그런 부분까지 좀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대선 패배한 이후에 이번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네. 얼마나 성찰하고 있는지 또 새로운 변화의 의지가 있는지 이걸 좀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 경기도지사하고 서울시장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마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7인회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시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얘기까지 들리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당내 일부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일반적인 분위기 아니고요.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당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좀 결정돼 가면서 같이 여러 가지 고민이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당 차원에서 어떤 사람을 특히 추대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원칙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상호 의원이 이제 바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대선 패배 책임 있는 지도부가 바로 출마하는 경우는 없다. 또 이 반성과 쇄신 없이 인물의 어떤 무게, 당선 가능성 이런 것만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면 또다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내 후보군이 없으면 외부에서 영입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호중 위원장도 언급을 오늘 했거든요. 혹시 외부 인사 중에서 거론되는 인물이 없습니까? 지금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물은 없는 것 같고요. 예. 당 차원에서 이제 선거기획단, 지방선거기획단이 꾸려진 게 아마 어제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기획단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겠죠. 당 차원의 구상들을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검토되거나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건 의원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네네.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약에 밝히면 의원님도 좀 마음 편하게 그럼 저도 경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가정을 놓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조금 더 편하게 고민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은 있는데 과연 그 우상호 의원님 지적대로 패배 책임 있는 지도부가 바로 출마를 한다든지 특히 몇몇 의원들이 그런 어떤 바람을 좀 잡는 모습 이런 것이 과연 당 쇄신이나 혁신에 부합하는가 이런 고민들도 좀 있긴 있을 겁니다. 송영길 의원도요. 예.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서울시장 후보에 어떤 인물이 적격하다, 어떤 인물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상이라는 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당내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면요. 네. 기본적으로 당에 대해서 지난번 대선 때 보여줬던 여러 지지자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도 좀 당이 앞으로 가야 될 쇄신과 혁신의 방향성도 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기본적으로 당연히 서울시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조금 더 세대가 젊어지면 안 되겠나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세대가 젊어지는 부분도 당 쇄신과 혁신에 대한 이야기 측면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당이 여러 가지 뭐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중에 아쉬운 평가 중에 하나가 좀 세대 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되는 또 되어야 하는 그런 지점이죠. 근데 서울시장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경기도지사를 두고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줄줄이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상임 고문하고의 인연을 유독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이제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의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서울하고 다른 정치적인 모습을 지난 대선 때 주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울 지역에 대한 고민과 비슷한 고민을 좀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즉, 당이 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좀 고민되는 그런 후보 인선 과정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만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그다음에 염동현 전 수원시장도 같이 지금 출사표를 낸 상황인 거죠. 네. 예. 근데 이런 이제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는데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민주당과 합당을 지금 수용을 하면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근데 네. 서울시장이냐 경기도지사냐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들리는 바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쪽을 지금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당내 경선을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뭐 추대를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당이 그동안 가져왔던 여러 가지 전례들이라든지 원칙들을 봤을 때 누군가를 한 사람을 추대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컨대 그리고 제가 생각하건대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합당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추대라는 형식보다는 경선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느 쪽으로 나가는 게 더 좋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제가 듣기로도 경기 쪽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경기 쪽에 오랜 연고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또 감안은 되겠죠. 예. 그 새로운 물결하고 합당 시너지가 날 것인가 이것도 관심거리인데요. 어떻게 해야 시너지가 날 거라고 보십니까? 또 지금 시너지가 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당장의 시너지보다는요. 예. 오늘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가 밝혔던 것처럼 그리고 대선 시기에 저희 당에서 계속해서 밝혔던 것처럼 정치에 대한 개편, 정치에 대한 개혁 이런 것들 구체적인 의제로 좀 만들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시너지라면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꼭 그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만 저는 또 지방선거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당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네. 지금 한전 발전 자회사들하고 또 산자부 산하 기관들을 8곳인가요? 일제히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네. 검찰이 이렇게 뒤늦게 수사 속도를 올리는 모습 이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 된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강제 수사 나선 거였으니까 네. 이것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눈치를 좀 보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사 향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네. 수사 그동안 못하게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윤석열 당선인 총장당 수사 못했던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다 수사했고 기소할 거 다 기소했었죠. 네. 근데 이런 이제 움직임의 영향을 받은 탓일까요? 민주당 내에서 검찰 개혁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른바 검수완박 다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전하고 상황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전에도 제가 몇몇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예전엔 저희가 검찰 개혁하겠다 그러면은 너희들로 향하는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저희들 공격을 해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수사와 기소를 저희가 지금 이제 분리를 한다, 그런 예. 입법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그 수사나 기소는 다 윤석열 정부 하에 있는 기관들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한다. 이런 비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인한 공격 같은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비춰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그런 프레임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상적인 모델. 수사 기소가 분리돼서 수사가 기소 단계에서 한번 통제됨으로써 인권 침해 소지를 막는다든지 또는 지나치게 수사 역량들이 중첩되게 행사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라든지 예. 이런 것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럼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서 이제 편하게 검찰 개혁 쪽에 더 검찰 개혁을 더 추진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예. 역으로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 내내 어찌 보면 검찰 개혁에 발목이 잡혔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역으로 민생 문제가 너무 도외시됐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데 당선인 측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이 추진하면은 오히려 민주당한테 실망하는 여론이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당내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뭔가 좀 부당하게 수사를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인식들이 많았던 거고 또 그런 식의 비판이 많았던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개혁도 신속하게 또는 적절하게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그런 어떤 오해는 불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크게 에너지 소비 없이 네네.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한 입법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도 아닌 거고요. 네. 그럼 윤 당선인을 겨냥한 부인 장모 이른바 이제 본부장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법안 발의하는 걸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대장동 네. 특검도 마찬가지인데요. 야당이 아니죠. 이제 여당이 곧 될 텐데 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입법화하는 게.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찬성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네. 과거에 이제 보면은 특검을 하려고 했던 그리고 특검을 실제로 했던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검찰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고위직 관련된 사건들, 네. 그죠? 그런 사건의 경우에 제대로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다음에 검찰 자신 또는 검찰의 어떤 가족이나 측근과 관련된 사건들, 이거 역시도 검찰이 스스로 수사하기엔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성격들의 사건들은 보통 특검으로 해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네. 좀 더 공정한 수사 결과를 얻어내려고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언급되고 있는 본부장 비리야말로 이제 두 케이스에 다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특검을 통해서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혹을 불식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법안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내 지도부도 확실히 추진 의사가 있는 거죠? 원내 지도부도 추진 의사가 있죠. 제가 최근에는 좀 집에 갇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군요. 네. 최근 며칠 동안은 얘기를 못 나눠봤지만 네, 알겠습니다. 추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